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대차형 계약으로 3가지 정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이 3가지 대차형 계약은 미묘하게 같은 듯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사용대차는 빌려서 사용한 그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는 다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즉 무상, 공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 계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에 대한 대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공짜로 사용한다. 그 물건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핸드폰이나 카메라나 노트북처럼 일상적으로 간단하게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는 동산이라면 사용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에요. 넓은 면적의 토지라던가 상당한 규모를 가진 건물이에요. 그러한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한다? 공짜로 수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대차 계약은 호의관계, 아주 가까운 친척, 집안 어르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 가족, 부모, 자식,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점, 공짜로, 무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만들어내는 계약이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공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용대차 계약에서 대주, 빌려주는 사람이죠. 대주는 차주가 해당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유상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을 수선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공짜, 무상계약인 사용대차 계약에서는 차마 대주에게 그런 의무까지는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주의 적극적인 수선 의무까지는 없고 그냥 인도만 해주면 된다 라고 보는 것이 민법 규정이에요. 사용대차 계약에서 차주는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사용 수익 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목적물을 그대로 대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사용대차 계약에서 대주와 차주의 의무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실제로 사용대차 계약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종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대차 계약은 보통 아주 좋은 사이일 때, 그게 문중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지인이든 정말 좋은 사이일 때 체결이 돼요. 그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대주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데 너 왜 공짜로 쓰니? 그만 쓰고 돌려줘 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차주 입장에서는 나는 물건을 네가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 기간이 도래하였다거나 내가 필요한 사용 수익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를 종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법 규정을 큰 틀에서 보면 최초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주와 차주 사이에 반환 시기를 약정했는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용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반환 시기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시기가 도래한 때 사용대차 계약은 종료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때 내 땅 그냥 써, 사용료 안 받을게 라고 했으면 반환 시기까지 안 정하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대주와 차주 사이에
목적물 반환 시기에 약정이 전혀 없는 경우 대주 입장에서는 종료시킬 수 없는 걸까요? 영원히 사용수익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민법은 반환 시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종료하였다거나 차주가 아직도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종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도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대주는 차주에게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당연히 아직도 차주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어요. 뻔히 있어요. 사용수익을 종료하진 않았어요. 내 건물, 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식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주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만 써라 라고 사용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느냐, 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대주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쟁점은 결국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도래하였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으로 기결되게 돼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도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차주가 해당 목적물을 이용한 총 기간, 구체적인 이용 현황, 그리고 대주가 목적물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규범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판례 사례 중에 최초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주와 차주가 엄청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거예요. 정말 가까운 친분. 너무너무 친분이 두터워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40년 동안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그 두터웠던 친분 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대주 본인은 이미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거죠. 해당 부동산을. 그 상황에서 이 차주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주점유였음을 이유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다툽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대주의 상속인들에게 사용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는 이미 쌍방 처음에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대주와 차주 사이에 그런 우호관계나 신뢰관계, 인적관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 심지어 차주가 무상으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했다. 그래놓고 대주가 돌아가시니까 자주점유 운운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다퉜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최초 사용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차주의 총 이용 기간, 그리고 이용 현황, 대주가 목적물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주에게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해서 사용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용대차 설명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상담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용대차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쟁까지 돼서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는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